논술로 대학 가자. 안녕하세요. 지혜생 강사 박신아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중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소개해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서의 중2면 어느 정도의 대학들인지 아마 궁금할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논술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입시의 방식인 것 같니? 워낙에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입시이기 때문에 논술에서의 중위권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중경외시 그리고 건동홍 국승세당 인하가경 요 정도의 학생들이 중2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연고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술에서 그리고 서성한 정도가 상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수업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 영상은 중2 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본인은 최상위권의 학교 혹은 상위권의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유주미 선생님께서 올리신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그 영상을 보고 또 거기에서 얻어갈 정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 중위권의 학습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기본 유형의 강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요약, 비교, 그리고 비판, 견해, 평가 이런 것들, 설명 분석형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형과 같이 갈 게 독해 강화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긴 할 건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론 두 개 같이 가긴 하지만 독해 강화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독해 강화는 이 기본에 대한 유형의 이해를 조금 더 너희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풀어낼 수 있게 정확히 읽어내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논증 강화 훈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논증 강화는 너희들이 정확히 읽어내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는 그러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포인트 세 가지를 잡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뒤에 선생님이 좀 더 유형 강화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독해 강화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를 위한 수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우리 1년의 커리큘럼을 두고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월에서 5월 혹은 조금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이 1, 2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자, 그럼 3월에서 5월에서는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배우느냐. 유형별 쓰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형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낼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독해 강화가 같이 진행될 거야. 유형이랑 독해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3월에서 5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중반쯤에 우리 열심히 달려와서 중반쯤에 6월에서 8월 요때는 논증 강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형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낸지 알았다면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그 기출까지 분석하는 시간이 6월에서 8월 정도. 그리고 그 이후 8월 이후에 9월 그리고 10월 이제 너희들이 수능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거는 지원 대학별로 어떻게 더 너희들이 합격의 문에 다가설 수 있는지 좀 더 학교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내고 보다 더 나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9월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유형은 어떻게 수업이 되고 독해 강화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본 유형 익히기. 기본 유형을 익히려면 얘들아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왜? 논제 안에 유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건데요. 자, 이러한 수업은 논술을 처음 접하는 학생. 선생님 저 논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 저 작년이나 아니면 조금 논술 학원도 다녀보고 논술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봤는데 조금 아직 좀 아리송해요. 그런 학생들 책에는 안 잡혀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처음부터 선생님이 꼼꼼하게 유형이나 그리고 논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보시면 내용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선생님이 준비해온 거는 이제 우리 지혜쌤의 교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요약형 안에서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요약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간추려 써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요약형 안에서도 학교들마다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볼까? 인하대 같은 경우에 요약하라는 문제가 항상 1번 문제로 나오지. 그치? 그런 요약하라는 문제의 제시문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을 단순 요약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서 설명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문단별로 일단 요지를 간추려내고 그것들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 그치? 그래서 핵심과 부연 설명의 결합으로 너희들이 형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올라와서 우리 중대나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이대 뭐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요약하라라는 문제가 나와도 단순 설명문을 요약하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설문을 주장하는 글에, 설득하는 글에 논설문을 요약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써야 돼? 아까처럼 그냥 문단별로 나눠가지고 핵심 문장 이렇게 조합해서 재구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명확하게 이 글에서 나한테 전달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설득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즉 주장과 근거의 형태를 명확하게 캐치해서 써내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은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의지만,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설명문과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논설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별로 같은 유형인 것 같지만 서로 제시문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형별 수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유형별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읽어야 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 그래서 유형별 수업이랑 뭐랑 같이 간다? 독해 강화가 같이 간다. 근데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읽어낼지가 정확하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야지 그 유형을 강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요 독해 강화 수업은 읽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읽기는 읽어냈는데 어떻게 뭔가를 끌어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읽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혹은 유형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 학생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합격하겠지. 자, 그래서 읽기 강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제시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중요한 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간추려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핵심 문장을 추려내는 작업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니? 핵심 문장 추려냈다. 제시문의 성격의 주장과 근거로 나눴지. 그럼 이 제시문은 뭐였어? 논설문이었던 거야. 그치?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문장화, 너희들의 언어로 문장화 시킬 것인가까지, 표현력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주장과 근거에서 핵심 키워드를 따오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쁘게 써낼 것인가, 정확하게 써낼 것인가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논증 강화 수업입니다. 논증 강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경예시에서 굉장히, 아까 얘기 안 했나? 중경예시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요. 읽어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앞에서 우리 독해 강화까지 왔잖아요. 그쵸? 나 분명하게 읽어냈어. 이거는 논설문이야, 혹은 설명문이야, 아니면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읽어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냥 단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이치를 따져서 너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중구난방의 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읽어낸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수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떻게 됐어? 우리 키워드까지 파악해가지고 문장화하는 것만 했다면, 독해 강화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결론은 이것이다. 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이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논리적인 너희들이 문장 구성을 하는 수업이 논증 수업입니다. 우리 너무 이제 그냥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 라고만 했으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경희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4회결 2번 문제고요. 간단하게 볼 거니까 얘들아 끄지 마. 넘기지도 말고 같이 보는 거야. 그치? 자, 경희대학교 2015학년 수시 4회결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한 논제 먼저 볼까요? 선생님이 이 지금 강의하는 거는 얘들아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유형 이해랑 그리고 독해 강화까지 했다라고 전제하에 논증 수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보여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시문 문제 봐봐.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가와 나를 뭐하래? 비판하시오야. 우리 유형 강화를 듣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제했기 때문에 이 논제만 보고 딱 유형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겠니?
서술하고 비판하는 문제야. 바로 뭐야? 요약형 그리고 비판형이야. 비판형 혹은 평가형. 이렇게 되겠지. 근데 평가의 결론이 이미 비판이라고 났기 때문에 비판형이라고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너희들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제시문은 지금 막 독해를 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영상은 아닌 것 같아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일단 정리해 온 걸 가지고 얘기해 줄게. 이거는 독해겠죠. 그쵸? 제시문 바 같은 경우에는 주장과 근거로 지금 이루어져 있네. 어떤 제시문이었어? 논설문이니 아니면은 설명문이니? 논설문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장과 근거 형태로 정리를 했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가와 나를 뭐 하라 그랬어? 비판하라 그랬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뭐가 전제돼야 돼? 비교가 전제돼야겠지. 왜? 나랑 얘랑 같아. 그러면 얘한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먼저 전제됨을 너희들이 유형 강화 수업 때 듣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딱 정해놓고, 바제시문은 지금 주장과 근거 형태로 지금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는데, 가나 제시문은 어때? 주장과 근거 형태가 아니지. 그치? 그럼 어떤 문이었어? 이 제시문의 성격? 그냥 단순 설명문이었어. 설명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시문이었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자, 제시문 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힌두 지창극 간습에 대해서 여성을 집단의 어떤 지위나 관계 수립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수단화하는, 즉 여성을 뭐해? 도구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나제시문은 어떤 학급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학급에서 갈색 눈과 푸른색 눈으로 아이들을 나눠놓고, 눈의 색깔로 아이들을 나눠놓고 어떻게 했냐면 누가 더 우열하다, 눈의 색깔로 누가 더 우열하다, 너희들이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떠냐면 열등하다라고 여겨진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엔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주체성 박탈하고 소통까지 막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봐봐, 어때? 바제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상대를 주체적 존재로 봐야 돼. 왜? 존엄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가나제시문은 어때? 여성을 도구화했고요. 그쵸? 나제시문에서는 눈의 색으로 학생들의 우열을 가렸단 말이야.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보이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에서 가나를 비판할 수 있겠지. 어떻게? 봐봐.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비판이 되고, 아까 우리 봤던 바의 내용, 가나의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타당하지 않다. 가나 제시문은 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제시를 해. 근데 얘들아, 논증에서는 너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왜 타당하지 않은지가 먼저 두 가지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 가나 제시문에서 읽어냈잖아. 바제시문에서 읽어냈잖아. 근거가 뭐였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였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와 나 제시문은 어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해서 상대를 주체적 존재로 봐야 되는데, 제시문 가와 나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상대를 어떻게 보지 않았어? 주체로 보지 않고 수단화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즉, 다시 정리할게. 그냥 단순히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야. 너 얘랑 달라서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억지야. 절대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나 너 싫어, 이렇게, 난 그냥 너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 나랑 달라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억지란 말이야. 그치? 너희들이 논리성을 보여주려면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논증을 잘 하려면 또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논증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고 논리의 이치를 잘 따진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문장화하는 것까지, 그래서 예시담판을 쓰는 것까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와 나는 인간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수단화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논증 수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약이나 비교나 비판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수업 모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중2 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는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두고 이러이러한 학습 전략을 두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더욱더 발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능률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겠지. 그치? 그래서 관리의 주안점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것은 있잖아. 우리 지혜쌤 모든 선생님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관리입니다. 그래서 중2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해준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최상이냐, 아니면은 중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아예 기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 받는지가 조금은 달라져.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첨삭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토론식 첨삭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기록화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서면 첨삭, 대면 첨삭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밀착 진행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지혜쌤에서는요 매 수업마다 서면 첨삭이 배부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1대1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복습해야 될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첨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면 첨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조금 아직 논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못하겠어 궁금한 거 못 물어보겠어요 서면 첨삭 받았지만 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각각 선생님하고 1대1 대면 첨삭도 진행이 될 거야. 그때 이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또 여기다가 이제 너희들이 피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기록화돼서 나중에 또 복습할 때 용이하겠죠. 그래서 중2에서는 1대1 대면 첨삭이 굉장히 좀 밀착 진행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최상이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진행을 하지. 그치? 거기다가 조금 더 우리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토론식 첨삭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첨삭의 방법은 같지만 거기에서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첨삭은 1대 대면 첨삭이 조금 더 강조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표가 배부가 될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선생님 제가 지금 독해력을 배웠는데 진짜 독해력이 향상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논증을 배웠는데 선생님 논증이 향상된지 모르겠어요. 혹은 선생님 저 요약 잘하는 거 맞아요? 비교 잘하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고 본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질문을 먼저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표를 항상 배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독해를 배웠어? 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너희들이 독해 썼던 것을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다가 혹은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나아졌는지 혹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고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디 있는지 이러한 유형 안에서 혹은 학습 목표 안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표가 배부가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정기적인 모의고사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혜쌤만의 굉장히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는데 봐봐 얘들아 성적표 자체가 굉장히 분석적이지 않니? 그래서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서 이거는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제 만약에 이제 1번 문제가 뭐 독해력이었다 혹은 뭐 3번 문제는 뭐 논증 혹은 창의였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적으로 너희들이 본인의 지금 현 상태를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점수화시키고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진행이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신, 논술이 그렇잖아.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그냥 나는 지금 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느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강사님들은 힘들죠, 사실은. 미안해. 자, 네 번째, 수시 원서 접수 개별 컨설팅이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이제 어떤 대학을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학을 가려면 어떤 식으로 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에서는 또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 이것들을 다 선생님이 그 학과의 몇 년 동안의 어떤 경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교의 합격
점수 혹은 그 학교의 평가 지표 이런 것들 논술평가의 어떤 항목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 학교의 논술이 그 학생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는 어느 학교 어떤 학과가 좀 더 안정권이다. 논술에 있어서 그리고 이 학교는 조금은 힘들겠다 혹은 조금 더 높여봐라 목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너희들이 원서 접수할 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 주안점을 두고 우리 GSM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나은 합격을 위해서 너희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관리의 주안점 등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에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같이 수업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GSM은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 GSM은 굉장히 성실하게 지도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성실하게 지도할 거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관리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 나도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는 꾸준하게 학생 관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체계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성실한 지도와 꾸준한 관리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중2 학생들을 위한 합격이라고 했는데 우리 GSM을 같이 인연을 맺게 되는 모든 학생들의 합격을 선생님들이 기원할 겁니다. 합격합시다. 논술로 대학 갑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